우리가 누군가를 순수하게 응원하는 마음이 전혀 모르는 누군가의 캄캄한 일상에 기적 같은 빛을 선물한다면 어떨까요? 시작부터 굉장히 가슴이 뭉클해지는 질문이네요. 사실 이런 기적이 매일 일어나고 있잖아요. 맞아요. 오늘 영웅스쿨의 깊이 있는 이야기 시간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다룰 이야기가 정말 특별하거든요. 네, 그저 아티스트를 좋아한다는 감정을 넘어서 세상의 온기를 전하는 아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기적들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니까요. 불필요한 서로는 과감히 생략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우리가 오늘 집중적으로 탐구해볼 미션은 임용옥님과 영웅시대가 함께 만들어낸 그 따뜻한 나눔의 소식, 그리고 다가올 가을, 우리를 설레게 할 거대한 축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분석할 내용들이 단순히 연예계 미담으로 소비되기엔 그 의미가 너무 크고 깊습니다. 구조적인 비밀이 숨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가장 먼저 살펴볼 데이터는요. 지난 3월 소식이죠. 선한스타 가왕전 상금 200만 원이 한국 소아암 재단에 기부되었다는 내용입니다. 네네, 맞습니다. 이게 소아암과 희귀 난치성 질환 환아들을 위해 쓰인다고 하는데요. 사실 연예계 기부 소식 자체는 종종 접할 수 있는 뉴스잖아요. 그렇죠. 흔히 볼 수 있는 소식이긴 하죠. 그런데 제가 이번 지원 내역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이 지원금이 쓰이는 항목이 아주 남다르더라고요. 전문가님, 이 기부금의 용처에 아주 특별한 점이 숨어 있다고요? 네, 여기서 주목할 만한 부분은요. 보통 기부금, 특히 병원비 기부라고 하면 수술비나 입원비 같은 아주 직접적인 의료비를 떠올리시기 쉽잖아요. 네네, 아무래도 당장 병원비가 제일 급하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런데 2001년에 설립되어서 아주 오랜 현장 경험을 축적한 한국소아암재단의 데이터를 보면요. 소아암 치료 과정에서 환아 가정이 겪는 가장 큰 위기는 그 질병 자체의 미력보다 거기서 파생되는 가정 경제의 붕괴에 있습니다. 아, 가정경제의 붕괴요. 질병 그 자체만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아이가 장기 투병을 시작하면요. 부모 중 한 명은 반드시 경제 활동을 중단하고 24시간 병간호에 매달려야 합니다. 아,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그러면 수입은 절반으로 뚝 떨어지는데 비급여 약제비나 특수식대, 또 계속 병원을 오가는 교통비 같은 부대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죠. 아, 참, 듣기만 해도 막막해지는 상황이네요. 그러니까요. 이번에 전달된 기부금은 바로 이 환아 가정의 생계비를 폭넓게 지원하는 데 쓰인다는 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아, 생계비 지원이요? 단순히 병원비 결제에만 쓰이는 게 아니라 가족의 일상이 완전히 붕괴되지 않도록 돕는 거군요. 네네, 정확합니다. 질병과의 싸움 속에서 가정이 무너지지 않도록 돕는 진정한 의미의 돌봄이 실현되는 것이죠. 이 부분을 한번 자세히 살펴볼까요? 제가 비유를 하나 해보자면 마치 캄캄하고 아주 긴 터널을 걷고 있는 가족들에게 단순히 작은 손전등 하나를 쥐어주는 게 아니라 터널 전체를 환하게 밝히는 가로등을 탁 켜주는 것과 같네요. 와, 정말 완벽하고 따뜻한 비유입니다. 터널 전체를 밝히는 가로등이라는 말이 현장의 현실을 깊이 있게 대변하네요. 다리 자체가 무너지지 않도록 가족이라는 그 지지대를 튼튼하게 버티게 해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소아암은 몇 달 만에 끝나는 게 아니라 수년이 걸리는 장기전이거든요. 환아의 가정이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든든한 버팀목을 대어주어야 하는데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그 공백을 바로 임영웅님과 여러분, 영웅시대의 기부금이 단단하게 메우고 있는 겁니다. 아, 정말 대단하네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조금 예리한 질문을 하나 드려보고 싶어요. 네, 편하게 질문해 주시죠. 사실 K-팝 아이돌 팬덤의 문화를 보면 아티스트 이름으로 쌀 화환을 보내거나 생일에 맞춰서 단체 모금을 해서 기부하는 문화가 이미 꽤 정착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팬덤 기부 문화가 많이 성숙해졌죠. 그렇다면요. 이명웅님과 영웅시대가 이룬 선한스타 누적 기부액 이게 무려 1억 2,402만 원이라는 엄청난 기록에 다다른다고 하는데요. 정말 놀라운 숫자죠. 1억 2천만 원이라니. 그러니까요. 이 엄청난 기록은 단지 팬분들의 열정이 대단해서 혹은 경제적 규모가 커서 액수가 많은 건가요? 아니면 그 작동하는 원리 자체에 다른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건가요? 굉장히 날카로운 통찰에 돋보이는 질문입니다. 당연히 영웅시대 분들의 엄청난 열정과 규모도 무시할 수 없지만요. 본질적인 차이는 바로 시스템의 지속성과 참여의 일상화에 있습니다.
지속성과 일상화요? 그게 어떤 의미인가요? 그 선한스타라는 플랫폼의 작동 알고리즘을 뜯어보면 이해가 아주 쉬운데요. 이 1억 2천여만 원이라는 누적 금액은 팬들이 각자 목돈을 내서 한 번에 확 기부한 게 아닙니다. 아, 단발성 모금이 아니라는 뜻이군요. 네, 영웅시대 회원 여러분이 매일같이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플랫폼에 접속해서 주어진 미션을 수행하고 응원 활동을 하면서 포인트를 획득하시는 거거든요. 매일같이 접속해서요. 세상에,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일상적인 데이터들이 켜켜이 축적되어서 아티스트를 가왕전 상위권으로 밀어올리고 그 결과로 플랫폼 측에서 임영웅님의 이름으로 매달 기부를 집행하는 아주 유기적인 구조입니다. 잠깐만요. 정말 흥미로운 점은요. 보통은 아티스트가 개인적으로 쾌척하거나 팬들이 따로 모금하는 방식인데 팬들의 열정적인 응원으로 아티스트가 가왕전에 오르고 그 상금이 다시 아티스트의 이름으로 환하들에게 간다니 이 유기적인 톱니바퀴 같은 구조. 이건 단순한 팬심을 넘어서는 것 아닐까요? 더 큰 관점에서 연결해 보자면요. 이건 하나의 거대한 사회적 기부 문화로 자리 잡았다고 봐야 합니다. 사회적 기부 문화요? 네, 한국수아암재단 이사님의 감사 인사를 보면 이 의미가 명확해집니다. 이 1억 2천여만 원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팬과 아티스트가 서로를 비추며 만들어낸 나눔의 선순환 그 자체거든요. 아, 나눔의 선순환. 팬들이 지갑을 여는 자본의 단편적 이동이 아니라 매일매일 자신의 일상 속 시간을 쪼개서 참여하는 노동과 시간의 축적이라는 뜻이네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일반적인 기부가 특정 이벤트에 맞춰 일어나는 단발성이라면 여러분의 이 시스템은 매일 아침 일어나서 아티스트를 응원하는 그 행위 자체가 아픈 아이들을 돕는 실질적 행위로 치환되도록 설계된 겁니다. 매일 아침의 응원이 곧 아이들을 살리는 일이 된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영웅시대는 이 이타적인 알고리즘을 수년째 완벽하게 내재화해서 실행하고 계신 거고요. 사회학적으로 이건 엄청난 조직력입니다. 특정 집단이 단 한 번의 이탈 없이 매일같이 고도의 결속력을 발휘해서 이런 이타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사례는요,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듭니다. 와, 설명을 듣고 나니 이 수점과 완전히 다르게 묵직하게 다가오네요. 재단 측에서 투병 중인 아이들에게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된다고 콕 집어 강조한 이유도 바로 이 흔들림 없는 지속성 때문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순수하게 좋아하는 마음을 단지 문화 소비로 끝내지 않고 매일의 루틴을 통해 사회적 자본으로 변환시키고 계신 거네요. 매일 아침 정성껏 화초에 물을 주듯이 스마트폰을 켜고 응원하는 그 작은 손짓 하나하나가 모여서 결국 소아암 병동에 있는 어느 아이의 가정으로 흘러들어가는 완벽한 생태계가 구축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아티스트의 음악이 주는 위로를 원동력 삼아서 팬들이 다시 사회의 가장 아픈 곳으로 희망을 펌프질해내는 이 메커니즘이 정말 아름답게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듣기만 해도 너무 벅차오르는데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오늘 이야기의 두 번째 핵심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도 정말 기대가 되죠. 방금 전문가님께서 설명해 주신 영웅시대의 이 고도의 조직력, 이 강력한 연대감이 단순히 기부라는 테두리 안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점이죠. 맞습니다. 그 일상적인 조직 훈련이 음악 산업 내에서 거대한 물리적 에너지로 폭발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세상을 향해 묵묵히 선한 영향력을 뿜어낸 아티스트와 팬들. 이제는 서로가 서로에게 집중하며 그동안의 응원과 사랑을 듬뿍 보상받을 시간입니다. 바로 오는 9월 고양 종합운동장에서 열리는 단독 콘서트 개최 소식이죠. 아, 네. I'm Hero 더 스타디움 2. 정말 이름만 들어도 설레는 소식입니다. 네네, 저도 벌써부터 심장이 뛰는데요. 앞서 우리가 선한스타 플랫폼을 통해 분석한 여러분의 그 메일 같은 결속력과 데이터 응집력은요. 결국 어마어마한 트래픽을 견뎌내며 전 좌석을 매진시키는 막강한 티켓팅 파워로 직결됩니다. 발휘되었던 그 조직적인 규율이 그대로 문화적 파급력으로 전환되는 셈이네요. 정확합니다. 매일같이 1위를 만들어내던 그 손가락 끝의 감각과 집념이 거대한 스타디움 객석을 꽉 채우는 원동력이 되는 거죠. 그런데 전문가님, 대형 공연장이 우리나라에 참 많잖아요. 그런데 굳이 스타디움이라는 야외의 거대한 무대를 선택한다는 것은 산업적으로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음악 산업에서 스타디움 입성은요, 단순히 관객을 많이 수용한다는 그런 1차원적인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아, 수용 인원 그 이상의 의미가 있군요. 네, 아티스트의 생태계가 최종점에 달했음을 증명하는 절대적인 지표입니다. 수만 명의 관객이 내뿜는 에너지를 한 공간에서 완벽하게 장악해야 하고요. 또 그 거대한 야외 공간을 최상급의 소리와 시각적 연출로 꽉 채울 수 있는 압도적인 무대 장악력,
자본적, 기획력이 모두 맞물려야만 감히 시도할 수 있는 무대거든요. 와, 한층 깊어진 감성과 풍성하고 완성도 높은 연출이 벌써부터 기대가 되네요. 하지만 이번 콘서트에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포인트는 따로 있습니다. 화려한 연출이나 물리적인 스케일 그 너머에 있는 것이죠. 바로 그 거대한 공간을 채울 감정의 밀도입니다. 감정의 밀도요. 무대 위에서 노래하는 아티스트와 아래에서 듣는 수만 명의 관객 사이에 어떤 화학적인 반응이 일어난다는 뜻인가요? 네, 한번 눈을 감고 상상해 보시죠. 그 넓은 고양 종합운동장의 객석을 가득 채울 수만 명의 관객들이 과연 누구입니까? 누구일까요? 단순히 돈을 내고 음악을 소비하러 온 파편화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티스트의 이름으로 매일 세상을 구하고 1억 2천만 원이라는 사회적 자본을 스스로 굴려온 거대한 유기체이자 가장 든든한 파트너들이잖아요. 아, 그렇네요. 단순히 노래만 듣는 분들이 아니죠. 아티스트의 입장에서는요, 자신의 목소리를 지지해주는 것을 넘어서 자신의 이름으로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가는 동지들을 마주하며 노래하는 겁니다. 동지들을 마주하며 노래한다? 와. 그리고 관객들 역시 끊임없이 성장하며 완벽한 무대를 선물하는 아티스트를 통해 자신들이 뭉쳐서 만들어낸 이 선한 연대의 가치를 확인받는 거고요. 와. 머릿속에 그 풍경이 탁 그려지면서 정말 소름이 돋네요. 결국 9월의 이 스타디움 공연은 여러분이 만들어낸 눈부신 기적에 대한 임영웅님의 가장 아름답고 거대한 화답이 아닐까요? 네, 정확합니다. 그 가을밤 수많은 별빛 같은 팬분들이 한자리에 모였을 때의 그 벅차오름이 벌써부터 생생하게 상상됩니다. 그분들이 한 목소리로 노래를 부를 때 터져나오는 감정선은 일반적인 콘서트의 열광과는 아예 차원이 다르겠어요. 그러니까요. 단순히 노래가 좋아서 환호하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참 옳은 길을 걸어왔다는 자부심이 그 공간에 촘촘하게 얽히는 거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공연은 단순한 가을밤의 음악 축제를 넘어섭니다. 지난 시간 동안 서로를 비추며 묵묵히 만들어온 굳건한 연대에 대한 서로를 향한 가장 웅장한 찬사입니다. 공간은 물리적으로 거대하지만 그 안에서 교환되는 감정의 밀도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문가님의 깊이 있는 해석을 들으니까요. 오늘 우리가 다룬 이 두 가지 소식, 즉 기부와 스타디움 콘서트가 전혀 다른 별개의 기사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네,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죠. 오늘 이야기들을 쭉 종합해보면요. 이 현상은 단지 훌륭한 아티스트와 열성적인 팬덤에 관한 흔한 훈훈한 미담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 전체를 향해 아주 묵직한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맞습니다. 대중문화의 소비 행위가 어떻게 사회의 구조적인 결핍을 메우는 실질적인 대안 세력으로 진화할 수 있는가? 그 완벽한 예시를 눈앞에서 증명하고 있으니까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보통 복지의 혜택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는 정부의 예산이나 행정력이 해결해 주길 기다리기 마련이잖아요. 그렇죠. 국가의 몫이라고 생각하기 쉬우니까요. 그런데 음악과 아티스트를 구심점으로 뭉친 시민들이 스스로 조직화되어서 그 사각지대를 따뜻하게 메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미래 사회의 자선 활동이나 사회적 연대의 형태는 특정 기관이나 국타가 아니라 바로 이런 자생적인 문화 공동체에 의해 주도되는 방향으로 진화하지 않을까요? 대단히 통찰력 있는 분석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음악을 사랑하고 매일 응원하는 이 순수한 행위가 어쩌면 미래 시대에 가장 빠르고 강력한 복지 모델이 될 수도 있다는 뜻이잖아요. 만약 그런 미래가 온다면요. 영웅시대 여러분은 이미 그 새로운 패러다임의 최전선에서 가장 모범적인 역사를 쓰고 계시는 셈입니다. 자신이 누군가의 삶을 지탱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는 그 감각, 그것이 모여서 사회 시스템 자체를 보완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은 지적으로도 매우 경이로운 경험이거든요. 네.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 여러분이 매일 일상 속에서 스마트폰을 켜고 응원하는 그 평범한 손짓들이 모여서 어떤 거대한 사회적 기적을 만들어냈는지 조금 더 깊이 실감하셨을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은 단지 좋은 노래를 듣는 청취자를 넘어서 우리 사회에 완전히 새로운 기부와 연대의 문화를 창조해내고 계신 주인공들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누군가의 음악을 사랑하는 그 순수한 마음이 모여서 어떻게 세상을 실제로 구하는 빛이 되는지 여러분은 매일의 삶 속에서 증명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거울 속의 나 자신에게 참 다정하고 멋진 사람이야 라고 칭찬 한마디 듬뿍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저 역시 수많은 문화 현상을 분석해왔지만요.
이토록 무대 안팎의 서사가 완벽하게 일치하고 또 그것이 실제 사회를 긍정적으로 이끄는 메커니즘을 짚어볼 수 있어서 몹시 뜻깊고 영광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 영웅스쿨에서 준비한 깊이 있는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단순한 겉모습 너머에 숨겨진 진짜 가치들을 끊임없이 파헤치며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다가오는 9월의 스타디움에서 여러분이 마주할 그 압도적인 에너지와 벅찬 위로를 함께 상상하며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에 다정함과 여유가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빕니다. 네, 늘 건강하시고요. 마무리는 임영웅님과 영웅시대의 가장 아름다운 약속이자 마법 같은 주문이죠. 저희 두 사람도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깊이 응원하는 마음을 듬뿍 담아서 그 시그니처 인사로 이 시간을 우아하게 닫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언제나 건행! 건행!